네, 안녕하세요. 빗솔교육 임소민 대표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2025학년도 경희대학교의 수시 전형을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보통 수시에는 교과 종합 그리고 논술 전형도 있지만 이번 영상에서는 교과 전형 그리고 종합 전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년에도 제가 경희대학교에 학생 2명을 보냈습니다. 두 친구 다 굉장히 생기부도 잘 되어 있었고 면접도 열심히 준비해서 합격이라는 좋은 결과를 거두었는데요. 여기 경영학과 친구 그리고 철학과 친구 이렇게 두 학생의 종합전형 입시 결과를 말씀을 드리면서 경희대학교에 가기 위해서는 어떤 점을 준비해야 되는지 그리고 입시에서 어떤 내용이 정말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순서를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순서는 한눈에 확인하는 경희대 입시 파트에서 전체적인 경희대의 수시 전형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리고 경희대학교 지역균형 전형. 이게 굉장히 전형 방법이 특이해요. 보통 다른 학교들은 그냥 내신만 가지고 교과 전형에서 합격 결과를 만드는데 경희대학교는 교과 성적 반영 방법도 조금 특이하고 교과 종합평가라고 해서 약간의 정성적인 요소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만약에 경희대 교과를 쓰고 싶다, 직윤을 받고 싶다라고 한다면 단순하게 성적만 좋아서 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내가 지원하는 학과와 관련된 관심을 보여주어야 하는 게 특징입니다. 네오르네상스 전형은 실제 예시들이 많아서 이런 걸 토대로 보여드릴 거예요. 그런데 평가 요소 분석하는 파트에서는 경희대학교에서 제시했던 학생부 종합전형 안내책자의 내용을 토대로 간단하게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 그 로직을 말씀드릴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합격생 사례를 토대로 면접의 출제 문항도 분석할 겁니다. 2024학년도 자료니까 지난 12월에 면접 봤던 거겠죠? 굉장히 따끈따끈한 자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파트에서는 경희대의 2023학년도 교과 전형, 직윤 전형과 종합 전형, 네오르네상스 전형의 입시 결과도 분석해 드릴 겁니다. 경희대 입시 결과를 보면 되게 어렵게 생겼어요. 이렇게 쭉 제가 선을 잘 못 그리는데 선이 있고 1등급, 2등급, 3등급 이렇게 돼 있고 불합격 X, 여기 합격자 O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면 이거 어떤 식으로 보는지 알려드릴 테니까 만약 입시 결과가 궁금하다, 내가 여기에 썼을 때 갈 수 있을지 궁금하다 한다면 여기만 봐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네, 경희대 입시 방법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하나, 교과전형 하나, 그리고 논술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정말 특이한 게 여기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서 수학이랑 탐구에서 응시 영역 제한이 없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만약에 진짜 극단적인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내가 의대를 쓰고 싶어요. 경희대 의대를 쓰고 싶은데 탐구가 도저히 너무 안 나와. 그래서 과탐 1일 못 받겠어요. 이러면 이게 가능해요. 사탐으로 최저 맞추는 게 됩니다. 사탐 학통 조합으로 최저 맞추는 게 의치, 약, 그리고 한의대까지 있죠. 이 4개 과가 다 돼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곧 고등학교에 올라오게 될 아이들은 애초에 수능에서 통합 사탐, 통합 과탐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좀 입시에서 미리 반영을 해주고 있구나라는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교과 전형은 특이한 거 하나 볼게요. 교과 성적에다가 비교과 성적 이런 거 어떤 거냐면 정성평가하는 요소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갑니다. 여기 비교과는 출결봉사고요. 일종의 제가 정성평가라고 표현을 했는데 기본적인 학교생활 충실했는가라는 거 봅니다. 그리고 교과 종합평가에서는 완전 정성평가라고 해서 약간 학교 생활을 하면서 이 친구가 진짜 열심히 했는가라는 부분도 반영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경희대 교과 같은 경우에 당연히 성적의 영향력이 절대적이긴 하지만 만약에 성적이 약간 아슬하다 그러더라도 이 교과 종합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으면 어느 정도의 변동폭이 있어요. 그 부분까지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경희대 네오르네상스 전형 같은 경우에는 면접이 어렵기로 유명합니다. 서류 평가가 한 70%가 나오고 면접 평가가 30%가 들어가요. 그래서 1차를 잘 통과했다면 면접에서 어느 정도 승부를 볼 수 있는데 면접 질문이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경희대 경영학과 작년에 합격했던 아이는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ESG 경영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라고 물어보고 그러면 학생이 했던 활동에서 학생이 관심 갖고 있는 분야에서 ESG 경영이 활용되는 사례를 말해보세요. 이런 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 친구 생기부에 ESG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교수님이 개념을 설명해주고 그러면 너 이 개념을 네가 아는 거에 접목해봐 라는 것까지 물어보는 게 경희대 특징입니다. 논술은 그냥 최저가 있구나 하는 것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균형 전형에 해당하는 이 학생부 교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경희대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교과, 비교과, 교과 종합평가가 모두 들어갑니다. 여기서 특이한 거 앞에서부터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 학생이 이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었는가 하는 그 진로 역량을 어느 정도 보는 전형이다라고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봤을 때 필수 응시 과목이 없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특징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뭐 의예과, 한의예과, 뭐 인문도 있고 치의예과, 약학과 이런 데 지원하는데 내가 성적 맞추기가 좀 어렵다 이러면 이과 학생들은 한 7월에 가서도 사탐으로 한 과목을 바꾸는 이런 조합도 가능합니다. 당연히 나머지 학교들도 다 메디컬을 쓴 학생이라면 과탐을 보긴 하겠지만 내가 경희대만 메디컬을 쓸 거야 이러면 사탐으로도 최저를 맞추는 게 가능하더라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리고 탐구는 2과목 평균을 반영하고요. 한국사는 5등급 이내 공통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희대의 특징이 예술체육대학이 저기 국제 캠퍼스로 따로 분류가 돼 있어요. 여기는 1개 3 이내 이렇게 최저가 다소 낮은 편입니다. 대신에 뒤에서 보여드릴 텐데 여기는 교과 반영 방법도 달라요.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교과 종합평가에 대해서 한번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뒤에 여기 넘어가서 성적 반영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교과 종합평가라는 것은 학교생활 기록부, 교과 학습 발달 상황에 교과 성적, 그리고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까지가 들어갑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이 친구가 교과가 만약에 여기 뒤에서 제가 예시 보여드릴 텐데 하나 예시를 들어볼게요. 91점이에요. 원점수가. 근데 3등급이 떴어. 그러면 이 친구가 진짜 상위 20% 밖에 있는 3등급에 해당하는 학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애매하죠. 그래서 이렇게 원점수가 높아도 등급이 낮다. 이럴 때는 경희대학교는 어느 정도 보완을 해줍니다. 그래서 입학사정관 2명이 교과 전형임에도 불구하고 정성평가를 해요. 그래서 세특에서 이 친구가 진짜 열심히 노력했다. 혹은 뭔가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애를 썼다. 선생님들에게 질문하면서 최선을 다했다라는 게 있다면 감안을 해줍니다. 근데 하나 유의할 점은 그렇다고 해서 직윤에서 교과가 터무니없이 낮은데 그거를 감안해서 이 친구를 뽑아준다 이런 건 절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신이 작년도 컷에서 한 0.1에서 0.3 이 정도 차이가 나는 이 오차 범위 내에 있다고 한다면 내가 생기부가 너무 좋아. 그러면 직윤으로 써볼 수도 있겠다. 딱 이 수준으로 인지를 해주시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그러면 경희대에서 어떤 항목을 평가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학업 성취도는 당연히 성취 수준, 점수를 보는 거죠. 이렇게 학업 역량에서 성취도를 보는 건 일반적인 교과 전형이에요. 근데 뭐가 특이하냐? 태도도 보고 탐구력도 봅니다. 태도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학생들이 그런 거에 적히는 걸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데 예를 들어 우리 친구가 수업 시간에 잠을 하나도 안 자요. 그리고 선생님한테 질문도 많이 하고 누구보다 열심히 참여해요. 그러면 경희대에서 이거 너무 좋게 봐줍니다. 탐구력은 주로 얘네는 수행평가에서 판단을 많이 하게 되는 영역이에요. 예를 들어 우리 친구가 경영학과를 지원했다고 해봅시다. 근데 사회수행평가에서 뭔가 사회적 기업 혹은 장애인 친화 기업 혹은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는 기업을 사례로 ESG 경영을 조사한 거예요. 그러면 단순하게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 가지고 그대로 적은 것보다는 훨씬 좋은 탐구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봐주는 겁니다. 그리고 진로 역량이 정말 중요한 파트인데 이게 고교 학점제 가는 아이들한테선 더 중요해질 거예요. 여기가 어떤 이야기냐면 전공 관련한 교과에서 노력이나 성취도를 모두 반영합니다. 자, 뒤에서 국제학과 예시를 보여줄 텐데 국제학과를 쓰는 학생이라고 해봅시다. 국제법을 들었어요, 이 친구가. 그리고 국제경제를 들었어요.
국제학과 쓰는 학생이 이런 과목을 들었다면 당연히 진로 역량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경희대의 교과 전형은 단순하게 교과 100% 이거 절대 아닙니다. 뭐냐? 약간 종합적인 요소가 있는 정성평가가 들어가는 그런 교과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교과 성적 반영 방법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균 같은 경우에 교과 성적 반영 방법이 딱 정해져 있어요. 학생부 종합 기균이나 고른기회도 교과를 반영을 하긴 하는데 제가 오늘 여기까지 다루긴 않을 거기 때문에 지균 쓰는 학생 중심으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균은 이 선택 과목에 대해서 반영하는 게 좀 달라요. 공통 과목이나 일반 선택 과목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어떻게 반영을 하냐? 전 학년 모든 교과 성적을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석차 등급을 환산표에 따라서 어떻게 저떻게 이렇게 반영한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 반영이 특이한데, 자, 진로 선택 과목 상위 3개 과목만 반영합니다. 그래서 뭐 A 한 3개만 있으면 진로 여기에서 점수가 까일 일은 거의 없어요. 근데 경희대 정도를 추천을 받아서 쓰는 학생이면 진로는 거의 다 만점을 받는다 보시면 되고, 여기 나와 있는 이 공통 과목에서 당락이 갈리겠구나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반영 비율을 보면 당연히 인문계열은 국영수사 한국사, 자연계열은 국영수과 이렇게 들어가는데 되게 특이한 게 예술체육계열, 주로 국제 캠퍼스에 있는 체육학과, 뭐 태권도학과 혹은 다른 뭐 공예과, 정확한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그런 과들은 국어, 영어만 들어가요. 이게 무슨 의미냐? 예술하는 학생들의 경우 혹은 체육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국어랑 영어를 열심히 했어도 너희는 그걸 인정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예술체육계열은 최저도 한 과목 3이에요. 한 과목 3. 하나 3. 그래서 이런데 만약에 쓰는 학생이다. 혹은 내가 예술체육계열을 막 어릴 때부터 지망한 건 아니더라도 국어, 영어 성적이 다른 과목에 많이 좋다. 그러면 이런 계열로도 경희대를 써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경희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을 설명드릴게요. 경희대 학생부 종합전형은 특징이 매우 명확합니다. 어떤 식이냐면 경희대가 옛날에 제가 입시하던 시절에도 정성평가 대학으로 유명했어요. 이 정성평가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정성스럽게 학교생활 기록부 내용을 단순하게 숫자로 보이는 것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친구가 어떤 노력을 했고 1학년 때에 비해서 점수가 얼마나 올랐는지 혹은 어떤 활동을 통해서 진로를 탐색했는지를 다 반영을 합니다. 그리고 특징적인 게 진로 역량을 상당히 많이 보는 학교입니다. 만약에 내신이 조금 안 좋다고 하더라도 이 진로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가 드러난다면 경희대는 이런 걸 굉장히 좋게 봐줘요. 그래서 나중에 봤을 때 전체적으로 합격자 통계를 낸 도표를 보면 막 가끔 그런 아이들 있어요. 일반고는 아니겠죠, 당연히. 한 내신이 4.5등급에서 5등급대가 되는 아이들도 경희대 정말 인기과, 서울캠에 있는 인기과에 붙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사례가 가능한지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경희대 학종은 서류평가 70% 그리고 면접평가 30%가 들어갑니다. 근데 재수생도 지원 가능해요. 그래서 간혹 재수생 아이들도 붙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러면 면접평가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서 구체적인 면접 질문을 해설을 해드릴 거라 이런 것들이 있구나 하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희대에서 제시한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요소를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어떤 것들이 나오냐면 학종에서 이런 항목이 있으면 우리는 이 학생을 매우 좋게 평가했다라고 경희대학교에서 공개한 자료가 있습니다. 자료집 이름이 이렇게 돼 있어요. 2024 경희대학교 학생부 전형 가이드북. 이거 입학처 들어가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제가 앞에서 보여드리는 이 자료를 구체적으로 보시고 싶다면 경희대학교 학생부 전형 가이드북 찾아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여드릴 건 이거겠죠? 학생의 학업 역량. 그러면 이 학업 역량에 대해서 경희대는 성적을 보고 어떻게 평가하는가 라는 걸 보겠습니다. 이 친구 성적 한번 확인해 볼게요. 석차 등급 국어가 4등급이 있네요.
국어 4등급, 그리고 보게 되면 4, 수학은 1, 영어 1, 통과 3, 그다음 일본어 1, 문학 1, 수학 1, 그러다가 생륜 3 이렇게 나오죠. 여기도 2111, 23211. 대략 내신 등급이 한 2등급대 정도 되는 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경희대에서 이 학생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했는지 옆에 있는 걸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어 등급이 다소 낮지만, 그렇죠. 여기 국어 4등급이에요. 4등급. 4등급이면 사실 요거 하나 있으면 보통은 이제 저 같은 사람이 얘기할 때는 야, 너 종합을 쓴다고 4등급이 있는데 심지어 주요 과목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경희대는 이런 거 다 감안해 줍니다. 왜냐면 이 친구 등급 엄청 열심히 올렸거든요. 이 한 학기 만에 이 원점수는 6점 올랐는데 근데 석차 등급 엄청 올라갔죠. 수강자 수도 굉장히 적은 학교예요. 67명이 전체 전교생이면 이 친구는 굉장히 좀 불리한 환경에서 공부를 했겠다라는 것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 국어 등급이 다소 낮지만 취득한 원점수가 77점이니까 이걸 고려하였다라고 경희대에서 공식적으로 안내를 했어요. 그리고 이 학생은 수학 성적이 너무 좋아요. 심지어 이때는 97점으로 1등급. 그리고 2학년 때도 보게 되면 수학 96점 1등급, 그리고 수투 91점 2등급. 그래서 수학 성적이 좋으니까 자연계열 학생에게서는 가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에는 아마 안 적었던 것 같은데 진로 선택 과목으로 기하까지 이수했어요. 이거는 자연계열 학생에게는 매우 중요한 스펙이겠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국어가 4등급이어도 경희대 합격이 가능한 이유 아시겠죠? 단순하게 우리가 본다면 야 4등급으로 경희대 어떻게 가? 이럴 수 있는데 수강자 수는 적고 석차 등급이 낮아도 원점수가 그래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 하면 다 반영을 해주는 게 경희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같은 학생의 이 생기부 내용에 대해서 경희대에서 이런 게 우수하다 하고 공개를 해줬어요. 제가 이걸 좀 가져왔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막 자세하게 설명할 건 아니지만 생물과 관련된 관심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생명과학 교과에서 GMO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발표한 후 자율 동아리에서 토론을 진행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GMO, 우리는 날마다 논란을 먹는다 라는 게 나오네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교과 학습에서 배운 내용 을 확장해서 탐구한 겁니다. 자율 동아리에서 토론을 진행했는데 이것도 그냥 친구들이랑 내 관심사 얘기한 게 아니라 책을 읽고 독서 토론을 했네요. 그쵸? 그리고 불확실성을 이해하고 무분별한 사용을 반대하였다. 이런 것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면 이 친구는 이 자율활동 하나만 보더라도 어떤 역량이 있는 아이인지 알 수 있습니다. 교과. 여기 교과에 대한 관심이 나왔고요. 이걸 확장해서 자율동아리에서 공동체 학습을 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독서까지 했으니까 이 친구 굉장히 열심히 탐구를 한 아이구나라는 게 보입니다. 다른 부분은 제가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진 않고 어떤 것들이 있구나 하는 것만 보겠습니다. 3학년에는 전기영동 실험의 전개 원리, 진로 프로젝트, 간이 전기영동 실험을 계획하였다라는 게 나옵니다. 이 전기영동이 그런 거예요. 약간 제가 대학생 때 생물을 대학에서 들었는데 이런 기계가 있어요. 그럼 그 안에다가 약간 이렇게 진동을 주듯이 그렇게 해가지고 쫙 DNA 같은 거 보는 그런 실험이었거든요. 이게 너무 옛날이라 기억이 잘 안 나네. 어쨌든 이런 걸 이 친구는 직접 계획을 했대요. 여기 기계가 비싸서 고등학교에 보통 잘 없어요. 그리고 연구원으로서의 갖춰야 할 지적 역량도 있었고 다윈 지능도 읽었고 얘는 진짜 연구에 관심이 많고 실험 방법에도 일찍 관심을 가졌구나 하는 게 보입니다. 과탐실 여기가 진짜 학생들 생겨보면 다 똑같거든요. 뭐 실험했음, 낙하 실험했음 이렇게 끝나는데 이 친구는 뭘 했냐. 천연 항생물질 찾기 단원에서 적극적으로 아이스박스를 가져왔다. 이런 데서 본인의 적극성이 드러나죠. 저 같아도 이 정도로 생기부를 채운 아이라면 그 내용 자체의 뭐 퀄리티 이런 걸 떠나서 정말 적극적인 학생이구나라고 판단을 할 것 같습니다.
자, 이과를 봤으니 문과도 한번 봐야겠죠. 국제학과 보겠습니다. 이 친구는 일반고 학생이래요. 근데 경희대에서 일반고 학생인 걸 어떻게 판단했는지 그 기준 보겠습니다. 우리 학생부 종합전형 이야기할 때 일반고인지 특목고인지 대학에서 어떻게 알아요? 이런 질문 학생들이 진짜 많이 하는데 다 보여요. 어떤 거에서 보이냐? 뭐 이걸 자세하게 설명할 건 아니지만 요 표준 편차. 학생들 점수가 얼마나 넓게 퍼져 있는가 하는 건데 일반고는 보통 이게 25 넘어갑니다. 특목고는 이게 10 안짝이에요. 그래서 이런 표준 편차에서도 얘는 일반고구나 하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들었던 과목을 보면은 다 일반고에서 열릴 법한 그런 과목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경희대에서 뭐라고 밝혔냐? 일반고 보통 교과 과목을 충실히 이수하였다. 그리고 이 친구는 뒤에서 생기부 보여드리겠지만 도시 분야의 국제개발 협력가를 희망한다. 라는 게 굉장히 잘 드러나 있어요. 단순한 국제개발 협력이 아니라 도시 분야래요. 아마 시립대 도시행정이나 도시사회 이런 데 같이 썼을 것 같은데 뒤에 보면 뭐 국제법, 국제경제 이런 것도 열심히 이수했고 2등급 전후 성적입니다. 사실 일반고에서 2등급 전후라면 경희대를 쓰기가 그렇게 좋은 성적은 아닌데 국제학과의 특성은 얘가 수원에 있거든요. 그래서 좀 서울에 있는 학과들보다 컷이 좀 넓게 형성되는 편이라 그런 부분에서 많이 유리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사회가 3등급이 하나가 있어요. 1학년 사회 3등급이 있는데 원점수 91점. 그럼 이 친구가 이거 사회를 못해서 3을 받았다고 할 수 있나 하면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원점수 높으니까 3등급이어도 조금 감안해주겠다라고 경희대에서 밝히고 있는 거네요. 이 친구 서류 보면서 저도 감탄했어요. 와, 이 정도 돼야지 경희대학교에서 모범적인 서류라고 이렇게 자료로 써주는구나 하는 걸 좀 느꼈는데 같이 보겠습니다. 아까 앞에서 어떤 내용이 있었냐? 도시 분야의 국제개발 협력가가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야기 한번 볼게요. 원조. 이거 국제개발 협력에서 핵심으로 쓰는 키워드입니다. 그리고 어떤 게 나오냐면 와, 정치 엘리트들의 부패가 분쟁 원인이 되더라. 이거 진짜 이 분야에 관심 있어야 넣을 수 있는 키워드예요. 그리고 교내 축제에서 부스도 했고 난민 캠프의 역할에 대해서도 뭐 이렇게 봤다. 동아리. 이름부터가 다르죠. 국제학과에 쓸만한 그런 동아리죠. 국제반을 했다고 나와 있는데 도시행정 거버넌스의 개발도상국 사례와 경제적 분석. 아무리 봐도 시립대 도시사회나 뭐 도시행정 썼을 것 같아요. 이 친구는 도시행정 분야에서 뭐 개발도상국에서 어떻게 도시행정을 작동시키는가 뭐 이런 거를 보는데 실질적인 사례도 봤어요. 필리핀을 분석을 한 다음에 시민 참여형 재생 사업에까지 뭔가 관심을 갖고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익 모델을 찾거나 경제적 이윤을 창출하더라 이런 이야기도 적어 놓았는데 이 분야가 얼마나 이 친구의 관심이 느껴지는지 제가 문과라 좀 자세히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 건너뛰셔도 됩니다. 중요한 내용 전혀 아니에요. 그냥 이런 생기부를 봤을 때 입사관 혹은 전공자 입장에서 어떻게 느껴지는지 조금 더 해설을 해보겠습니다. 앞에서 이 국제학과 학생은 도시 분야 협력 전문가를 꿈꾼다고 했어요. 그러면 와, 진짜 도시에 관심이 많은 학생이구나라는 것도 보입니다. 그리고 개발도상국의 사례에 대해서 이 친구가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위에 보게 되면 정치 엘리트들의 부패라는 문제도 지적을 해놨어요. 개도국이라고 부르는 곳들이 보통 발전하기 어려운 이유가 부패가 뿌리 깊이 박혀있기 때문에 그걸 극복하기 어려운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럼 저는 2학년 자율이라는 동아리에서 와, 이 친구는 진짜 주제를 깊이 들어갔구나 하는 걸 막 느끼게 되거든요. 보면서 느껴지시죠? 느껴져야 되는데 어쨌든 또 하나 중요한 거 경제적 분석까지 다뤘어요. 아마 경제 관련 학과도 좀 염두에 두지 않았을까 싶긴 합니다. 필리핀의 거주지 소유권 인정제도 분석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뭐 TMI 하나만 이야기한다면은 여기는 그 우리나라 토지 조사 사업 아시죠? 그럼 토지 조사 사업이래. 그 토지 분배 딱 해방 이후에 막 토지 분배 하잖아요. 그런 사업에서 조금 우리보다 많이 더뎠고 아직도 그 식민지 시절 이후에 제대로 된 그런 토지 개혁이 이루어지지 못한 그런 나라 중 하나입니다. 어쨌든 여기에 거주지에 대해서 소유권 인정하는 제도가 어떤지를 분석을 했어요. 그리고 시민 참여형 재생 사업이라는 것까지 조사했는데 이게 좀 맥락을 읽어보자면 시민들이 참여해서 도시의 기존 인프라를 유지하면서도 이것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하는 걸 고민하는 사업을 했다고 합니다.
뭐 우리나라 예시로 든다면 감천문화마을 정도 있겠어요. 그리고 새로운 수익 모델, 뭐 관광 수익 이런 거 이야기하겠죠. 관광. 뭐 이런 것도 봤구나. 그래서 그냥 봤을 때는 아, 생기부 잘 적었네 하고 보이지만 제가 하나하나 이렇게 설명하는 거 보니까 이 친구가 얼마나 이 분야에 관심이 있는지가 보이죠. 이게 저 같은 사람한테도 보이는데 입학사정관 하시는 분들이나 교수님들한테는 더 잘 보입니다. 그리고 이 친구 쭉 계속 보게 되면 신문 제작을 통해서 지속가능 발전에 대해 서평을 작성했대요. 책도 읽었나 봐요. 그리고 아동노동 실태의 심각성도 분석했대요. 진짜 개도국 상황에 관심이 많은 겁니다. ESG 경영, 윤리적 소비, 그리고 포용적 금융까지 분석을 했습니다. 아마 경영경제도 썼을 거예요. 다음 국제법은 그냥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누가 봐도 국제학과잖아요. 국제법의 한계와 대안, 뭐 조사했다고 하고 독도 영유권에 대한 일본의 주장 이런 것도 나오는데 국제법은 국제관계나 국가 간의 분쟁을 다루는 그런 과목이기 때문에 굉장히 과목의 취지에 맞게 잘 활동한 겁니다. 근데 제가 이 친구 생기부에서 제일 좋게 판단하는 건 이런 부분이에요. 중국어. 보통 우리 학생들이 특히나 일반고 학생들은 중국어, 일본어, 기가, 정보 이런 기타 과목에 대해서는 크게 막 열심히 하질 않아요. 근데 경희대에서 애초에 좋은 거라고 제시한 거 보면 중국어를 예시로 줬죠. 이게 무슨 의미냐? 어느 과목이든 어떤 분야든 상관없이 너의 관심사를 보여달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겁니다. 이 친구는 진짜 대단한 게 차이나 인사이트 2021을 읽고 나서 중국의 정치 경제 구조에 대한 고찰이라는 칼럼을 작성했어요. 그리고 뭐 ICT 산업의 발전과 중국의 오늘날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고 진짜 열심히 생기부 채운 거죠. 저 같아도 이런 뽑을 것 같아요. 어쨌든 경희대는 정말 여기에서 뭐를 말하고 싶냐면 뭐 생기부에 감탄하는 것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학생이 노력했던 걸 다 알아봐주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생기부래 성적이 약간 낮다고 하더라도 저는 경희대 학종 같은 경우에는 진짜 열심히 학교 활동을 했던 아이들에게는 하나 정도 그냥 써봐라 라고 권하는 편이에요. 그러면 이제 제가 보냈던 학생인데 2024학년도 따끈따끈한 12월이었나? 11월 말이었나? 그때 면접 나왔던 문항 한번 보고 뒤에서는 입시 결과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는 생기부가 진짜 특이했어요. 어떻게 특이했냐면 본인의 관심사가 명확했습니다. 테마파크가 너무 좋았대요. 우리가 아는 에버랜드, 롯데월드, 디즈니랜드 이런 거 여기에 관심이 있어서 뭔가 테마파크 관련한 일을 하고 싶다라는 게 명확한 친구였습니다. 생기부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와 진짜 활동 많이 했다 이런 게 보여요. 근데 이 학생이 저한테 딱 경희대 합격하고 나서 카톡을 보냈어요. 선생님 저 면접 보고 왔는데 교수님들이 제 생기부 내용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계셔서 감동적이었어요.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이게 경희대의 특징을 딱 보여주는 학생의 평가 후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기본적인 건 나와요. 자기소개 지원 동기하라는 거 나오는데 진짜 어려운 질문들이 몇 개가 있어서 이거를 꼭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요즘 회사들이 ESG 경영을 많이 한다. 근데 학생의 관심 분야 즉 테마파크에 제가 그냥 대충 적을게요. 테마파크에 이런 게 어떻게 적용되고 있느냐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이 친구 생기부에는 이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학생한테 모르면은 이거 설명해주겠다 했는데 다행히도 이 친구가 아는 개념이라 바로 답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것들이 적용되고 있다라고 했냐면 테마파크에서 사용하는 그런 쓰레기에 대해서도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그리고 기타 등등 뭔가 소재 같은 부분에 대해서 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추가 질문이 들어와요. 사회적인 면들도 중요한데 이거 어떻게 보완하냐? ESG 경영의 사회적인 면이란 사회적 약자 혹은 소수자들과 같이 그 공간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걸 의미합니다. 이 학생은 그래서 테마파크에서 장애인 접근성을 높인다 혹은 어린아이들의 접근성을 높인다 이런 걸 ESG 경영의 사례로 제시했습니다. 여기에서 교수님이 감탄하셨대요. 그럴만하죠. 그리고 이 학생은 진짜 활동이 많았어요. 제가 생기부 보면서 와, 너 이거 다 기억해? 라고 물어봤는데 본인이 얼마나 활동을 열심히 했으면 그걸 진짜 다 기억하더라고요.
근데 저하고 이 교수님들도 보는 게 비슷했는지 활동 이렇게 많이 했는데 학업에 지장 가지 않았냐, 학교 공부는 어떻게 하셨냐, 이거를 교수님 두 분이서 두 분 다 한 번씩 물어봤어요. 이런 것도 진짜 이 학생이 가지고 있는 그런 학업 성취도를 비롯해서 생기부 내용을 다 봤을 때야 나오는 질문이죠. 그 외에는 뭐 이런 거 진짜 예상 못한 질문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선생님과 교수님이 뭐가 다른가? 어렵죠. 이거 답하기 되게 어려웠는데 여튼 이 친구 답 굉장히 잘했고 마지막 로만까지 물어보고 이렇게 마무리가 됐네요. 당연히 최초합이었습니다. 그래서 경희대의 면접의 특징을 좀 분석을 하자면 이래요. 학생이 직접 수행한 활동인지 확인합니다. 너 진짜 했니? 라는 거 물어보고요. 생기부 내용 진짜 꼼꼼하게 살펴보고 질문합니다. 그리고 적용 능력, 이런 개념도 알고 있어? 여기에 대해서 적용 가능해? 라는 것도 물어보고 예상치 못한 질문이 나오는데 이런 거 연습하려면 그냥 평소에 생각을 많이 하고 되게 뜬금없는 주제에 대해서 처음 그 개념을 들었을 때 이해하고 적용해보는 연습을 해보는 게 정말 필요합니다. 이제 경희대 입시 결과를 좀 편안하게 분석해 볼게요. 여기에서 제가 모든 학과의 입시 결과를 분석하는 건 의미가 없기 때문에 대략 어떤 식으로 직윤 전형에서 합격 가능권을 정하면 되는지 경희대 발표 자료를 토대로 한번 보여드릴 겁니다. 이게 확대가 지금 막 잘 되지가 않아서 제가 말을 좀 하면서 읽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같은 자료가 받을 수 있는 방법이 경희대 입학처 홈페이지에 가면 나와 있으니까 지금은 제가 말하는 거 위주로 들으시고 이렇게 합격생이 분포되는구나 하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학생부 교과 전형의 합격자 분포예요. 여기 뒤에서도 계속 다양한 결과가 나오니까 봐주시면 되는데 경희대 같은 경우 어떻게 합격자 컷이 형성되는지 볼 겁니다. 자, 1등급과 2등급 사이에 이렇게 벽이 하나가 생길 거예요. 어떤 벽이 생기냐? 캠퍼스의 벽입니다. 여기에서 2등급대가 많이 붙은 요런 과들은 국제 캠퍼스예요. 그리고 1등급에서 커트가 형성된 여긴 당연히 서울입니다. 캠퍼스의 벽. 자, 한번 다시 설명할게요. 여기부터 국제예요. 그리고 여기부터 다시 서울이에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2등급대가 넘어간다, 그런 인문계열이다 하면은 저는 국제로 쓰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1등급대다, 그럼 서울 쓰세요. 원하는 과로. 이거 또 중요한 포인트 몇 개를 제가 막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여기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률이란 게 있어요. 이게 뭐냐? 우리 학생들이 최저를 얼마나 잘 맞췄는가 하는 겁니다. 보시게 되면 자, 여기 제가 서울과 국제캠 벽이 있다고 했죠. 여기 이쪽에 국제캠 학과들로 가게 되면 갑자기 충족률이 70%대로 떨어져요. 러시아어과 이런 데를 저는 이제 펑크라고 많이 보는데 50%밖에 최저 충족을 못해요. 그러면 경희대 최저를 충족을 했다 하면 약간 내신이 낮아도 여기 붙더라. 2등급 중반대까지 이게 과가 뚫렸죠. 2등급 중반이면 사실 학종으로 국승세단 라인도 아슬할 수도 있어요. 뭐 케이스에 따라 다르지만. 근데 여기서 쓴 이 아이들은 진짜 용감하게 잘 넣은 거예요. 어쨌든 봤을 때 확실히 여기 국제캠은 최저 충족률이 조금 낮은 편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막 유의미하게 엄청 낮아지진 않으니까 어쨌든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겠다라는 거 알면 되겠습니다. 여기 막 조리 앤 푸드 디자인학과 이런 데는 최저 충족률이 뭐 45%까지 떨어집니다. 그리고 서울이지만 커트도 2등급대까지 내려가요. 다음으로 좀 다른 과들도 볼게요. 우리 학생들이 너무 가고 싶어하는 한의학과 그리고 의학과가 뒤에 있나 봐요. 여기는 이제 1점 급초반 아니면 못 붙는다 보시면 되고 또 대체적으로 사회과학대에 속하는 과들이 조금 높습니다. 그리고 여기부터가 이제 국제에 있는 자연계열 학과들인데 자연계열 학과라고 해서 뭐 수원에 있다고 해서 경희대가 컷이 인문에 비해서 낮아지거나 딱히 그러진 않아요. 왜냐면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그 아예 수원이랑 서울이 그냥 같은 학교인데 이원화 캠퍼스이기 때문에 만약에 경희대 가고 싶다 한다면
자연계열 학생들이어도 1점대는 되어야 됩니다. 그나마 조금 낮은 데가 건축공학 이런 데가 조금 낮게 나오긴 하는데 대체로 1점 중후반은 되어야 안정이다 하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도 쭉 이제 자연계열이고요. 의예과, 한의예과는 컷이 높죠. 이게 예전에는 경희대가 한의예과, 자연은 뭐 응시해야 되는 과목이 정해져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게 풀려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최저 충족도 훨씬 늘어나고 컷도 좀 올라갈 것 같아요. 원래는 이제 의대 최저 67.4% 충족하고 한의예과 39.8% 그리고 뭐 치대는 53.3% 이렇게 충족했는데 요 컷도 좀 이제 최저가 사실상 완화됐으니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얘기 해야 돼요. 뭐냐? 아까 제가 예술체육대학 이야기를 하면서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하고 넘어갔는데 예술이랑 체육 쪽은 내신이 국어, 영어만 반영합니다. 그래서 여기 예술체육에 해당하는 뭐 디지털 콘텐츠, 도예과, 스포츠, 태권도학과 이런 데 컷이 높아요. 1점대로 형성되는데 이게 국어, 영어 정도로 이렇게 이 성적이 나오면 내가 지원을 못할 건 아니구나. 그냥 그렇게 짐작만 해주세요. 국어, 영어, 전과목 평균 등급으로 산출한 거니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네오르네상스 전형. 어떻게 내가 지원할 학과를 선정할 건지 그 기준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네오르네상스는 학생부 종합입니다. 그래서 종합 전형의 특징은 경희대는 일반 인문계 일반 학교인지 이걸 표현이 약간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좀 다시 적을게요. 일반고인지 특목고인지 다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학생이 내신이 낮아도 좀 표준 편차가 작다. 그리고 좀 전반적으로 원점수가 좋은 편이다 하면 얘 특목고구나 하고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고 학생들이 간혹 이 경희대 스페인어과 4등급 때도 붙었네 이러고 저 4등급인데 경희대 쓸래요 이러면 당연히 떨어져요. 무슨 의미냐? 경희대는 학교의 벽이 있어요. 아까 앞에서는 캠퍼스의 벽이라고 했는데 이 2에서 3 사이가 일반고와 특목고의 벽입니다. 어떻게 보면 되냐면 대략 일반고는 학종으로 했을 때 2등급 때 아니어야 붙는다 보시면 돼요. 보면 국문과 여기 2등급 때 그 전후에서 이렇게 포진해 있다가 갑자기 4, 5등급 때 아이들이 나오죠. 다른 과들도 마찬가지예요. 철학과 1 중반에서 2까지 있다가 갑자기 여기 4, 5등급 아이들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일반고 아이들은 대략 2등급 안으로 들어오는 아이들만 뽑겠다. 한번 적을게요. 일반고는 2 아니어야 뽑겠다. 근데 특목고, 외고나 국제고, 자사고 아이들은 한 4에서 5여도 너희는 뽑고 싶어. 이런 느낌이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커트를 보게 되면 제가 여기에서 캠퍼스의 벽 한 번만 다시 그릴 건데 프랑스어과 이런 데 컷이 확 낮아지죠. 왜냐하면 이런 특정한 언어를 배우는 학과들은 특목 아이들이 지원을 많이 해요. 당연하겠죠? 예를 들어 스페인어과만 하더라도 그 특목고 아이들은 스페인어권 문화, 스페인어 독해와 작문 이런 게 다 들어가는데 일반고 아이들은 그런 거 안 배우니까 여긴 사실상 특목 아이들이 거의 다 쓴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특목고고 경희대에 지원하고 싶은데 무슨 과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한다면 대략 성적이랑 내가 이수했던 제2외국어 보면서 좀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략적으로 이런 거 봤을 때 여기 6등급 때인데 사학과 붙은 이런 아이들은 진짜 특이한 케이스예요. 이런 거는 우리가 보통 통계에서도 이상치로 간주하기 때문에 이런 거 빼시고요. 그래도 경희대 지원하려면 특목이어도 5등급 안에 들어야 된다. 일반고는 2등급 아니어야 된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연계열은 조금 더 특이한 게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그래도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 특목고가 좀 여러 개가 있어요. 외고, 국제고, 자사고 이렇게 있는데 자연계열은 2종류입니다. 자, 편의상 그냥 적을게요. 과고 그리고 영재학교. 사실 영재학교 아이들은 대체로 경희대를 쓰는 확률이 거의 없긴 한데 그냥 일단은 적어줄게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있다 보니까 여기
과고의 벽이 하나가 생겨 5등급 미치인데도 붙는 아이들이 많아요, 경희대는. 근데 이게 자연계열이 5등급 미치여도 일반고 아이들을 붙여줬다 이게 아니라 과고는 내신 경쟁이 너무 치열하기 때문에 이런 성적대여도 과고 아이라면 대체로 자기 연구 결과가 있고 그래요. 그런 아이들 붙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과거 아이들은 자기 전공 과학이 또 있는 느낌이라 보시면 되는데 물리, 화학, 생물 뭐 이렇게 아예 전공이 들어가 있는 그런 과거에서 공부했을 법한 아이들이라면 거의 뭐 7등급 아니기만 하면은 경희대 써볼만 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메디컬 계열만 한 번 더 짚어볼게요. 메디컬은 특목고라고 해서 막 경희대에 합격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건 아니에요. 경희대 의대 이거 특목 포함한 건데도 2등급 때 딱 한 명 붙었습니다. 아마 얘가 과고 1등쯤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한의대 그냥 1등급 초반대 아이들만 붙었어요. 치대는 그래도 좀 3, 4등급 대 아이들이 있어요. 요거 아마 과고해드릴 거라고 봅니다. 저는 약대는 봤을 때 특목고 선호 현상이 좀 두드러지죠. 여기 3에서 4등급 대, 심지어 5등급 대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진짜 자기 분야 연구를 잘한 학생이라면 경희대 약대는 이게 간혹 네오르네상스로 좀 붙는 아이들이 있더라 하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희대 태권도학과 이런 데가 있는데 여기 아마 단증? 그 2단 이렇게 기준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있어야 지원이 돼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너무 생기부 아무것도 없는데 일반 건데 경희대 태권도 쓸 수 있다 이런 건 아니고요. 뭐 체대 이런 데 쓴다 하더라도 좀 관련한 전공 관련 노력이 좀 있어야겠다 하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경희대학교 2025학년도 입시를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경희대 입시 특징은 다시 정리하자면 첫 번째, 교과 전형이어도 정성평가가 들어간다. 두 번째, 종합 전형에서 학생의 노력을 정말 열심히 봐준다. 세 번째, 일반고와 특목고의 커트라인이 어느 정도 나누어져 있다. 그리고 일반고는 2등급 안쪽, 특목고는 이제 그래도 5등급 안쪽 정도여야지 지원해 볼 수 있는 학교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